네, 드디어 6번째 상적 발육입니다. 상적 발육. 굉장히 또 낯선 느낌의 단어죠. 상적 발육. 우리가 이 상적 발육에서 이제 이 상적이란 말을 생각을 했을 때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이게 상적 발육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헷갈리실 땐 용어 찾아보셔야 돼요. 상, 서로 상, 그리고 관역적 목표가 있는 거죠. 서로 목표가 있는 그런 발육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 이제 커 나갈 때 전체적인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가는 과정이 상적 발육이에요. 그 단계와 그 단계에 관여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요. 먼저 상적 발육. 작물이 순차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구나. 근데 그 단계가 여러 발육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 여러 기관이 양적으로 증대하는 거예요. 식물 조직이 늘어나거나 외형적 크기가, 부피가, 무게가 비가역적으로 증가되는 양적인 증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육입니다. 분열, 화성, 등숙 등의 뭔가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게 발육이에요. 그래서 생장과 발육을 이제 발육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발육상의 과정들이 상적 발육입니다. 작물이 순차적으로 여러 발육상을 거쳐서 발육이 완성되는 게 상적 발육인데 보통 쉽게 말하면 영양생장을 거쳐서 생식생장, 영양생장이라고 하면 뿌리, 줄기, 잎, 우리가 영양번식 그렇게 이제 식물의 잎, 줄기, 뿌리를 가지고 번식할 때 영양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양생장을 거쳐서 생식생장, 꽃, 열매, 종자가 되는 과정들을 상적 발육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이제 화분화, 꽃눈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꽃눈은 어떻게 생기게 할까? 꽃이 어떻게 필까? 이게 가장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왜냐면 꽃이 펴야 열매가 맺히고 그다음에 종자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리센크론 학자가요, 상적 발육성을 주장했습니다. 작물의 단계별 발육은 순차적, 연속적으로 완성되고 각각의 발육성에는 서로 다른 환경 조건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물들이 상적 발육을 통해서 생식생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 화성, 꽃이 어떻게 피어날까? 그거 요인을 크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을 구분합니다. 영양적인 발육 단계가 생식성장으로 갔을 때 어떤 요인이 있어야 꽃이 필까? 이 꽃이 왜 안 펴요? 하면 이 네 가지를 크게 보셔야 돼요. 이 작물이 꽃이 안 피는 이유는 이 네 가지가 답니다. 먼저 내적인 요인인데요. 첫째, 그 작물 자체의 CN율, 탄질비라고 하죠. 이 탄소와 질소의 비율에 따라서 문제가 안 필 수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영양 생장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탄소 비율이 좀 식물체 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식물체에 꽃이 안 피고 영양기가 줄기만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옥신과 지베렐린의 체내의 수준 관계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적인 요인은 CN율과 식물 호르몬, 그리고 외적인 요인인 거는요, 광 조건, 일장, 그러니까 장일성 식물, 중일성 식물, 단일성 식물,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고, 온도 조건은요, 작물 자체의 그런 온도 감응 부위, 추나 처리, 같은 말로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온도 자극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내적 요인, 외적 요인,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 내적 요인에는 CN율, 영양 상태, 식물 호르몬 이 두 가지가 크게 있고 외적 요인에는 광 조건과 온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탄질률부터 보고 갈게요. 식물체 내에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종자가 있습니다. 발화가 됐죠? 그 다음에 영양생장을 통해서 이제 식물체의 잎줄기 뿌리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꽃눈이 이제 발생이 될 때, 기본 영양생장성이나 감온성, 관광성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이렇게 탄수화물, 우리가 질소, 탄수화물 내에 이제 탄소가 있죠? 그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에 따라서 탄수화물이 적으면,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그런 영양생장이나 생생장 비율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 그래프예요. 그래서 가장 제일 좋을 때는 요 세 번째죠. 탄수화물의 비율이 조금 많고 지수비율이 약간 적은 요 상태가 이렇게 결실, 생식생장, 뻗눈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질소분해 탄수화물, 다르게 말하면 탄질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부에 탄수화물의 축적이 많으면 개와 결실이 조장이 된다,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인율이 높으면 생리생장이 강화된다. 시인율이 낮으면 영생장이 강화된다. 이 N이 우리가 질소잖아요. 질소비를 너무 많이 주시면은 꽃이 안 피어요. 그쵸? 꽃 안 피네? 비료가 부족한가? 질소 비료 막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안 핀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와 질소가 풍부하고 그 와중에서도 탄진율이 높은 경우에 개화 결실이 충실해진다는 점. 이렇게 식물체 내의 내부적인 요건, 탄질비 이것도 생각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식물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슈되는 게 옥신이죠. 옥신. 아까 앞서서 이제 옥신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굴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굴광성. 이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세포의 신장, 세포의 이제 확대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빛이 이렇게 쪼이잖아요. 그럼 옥신이 처음에 생성되는 것이 식물체의 정단 조직이에요. 맨 위쪽에 있는 조직. 그래서 이 옥신이 식물의 빛을 피해요. 빛을 피하는 방향을 이쪽으로 피하니까 옥신이 이쪽으로 이동하죠. 이동하게 되면 이 옥신 호르몬이 세포 신장을 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더 많이 자라겠죠. 그러니까 뭔가 빛에 따라서 더 식물이 기울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상 옥신이 빛을 피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뭔가 호르몬이 이동되는 건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옥신이라는 호르몬은 많은 것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굴광성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밝은 촉진. 제가 요새 삽목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삽목을 할 때 밝은 촉진제, 루톤이라는 생장 촉진제 파란 색깔 뚜껑 있어요. 그거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한 병에 거의 2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요. 아니면 젖목에서 활자가 촉진하거나 가지를 잘 휘게 하거나 장애식물의 화성을 촉진하거나 그리고 적화 및 적과, 착과를 증대시키거나 과실의 비대와 성숙을 촉진하거나 요거 별표. 우리 옥신을요 강하게 처리하시면 제초제, 투보디의 효과를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치면은 제초제 효과도 있구나 라고도 알아두세요. 두 번째, 지베렐린입니다. 지베렐린, GA라고 표시를 하죠.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고 줄기의 성장, 발화, 개맥화, 휴면 등 다양한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발화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광성 종자, 빛이 있어야지 발화하는 종자 있죠? 이때 우리가 빛이 없어도 이 지베렐린 처리하시면 이 암조건에서도 발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화성을 유도하기도 하고 경엽, 이 줄기와 잎의 신장을 크게 해요. 그리고 키다리병에 관계되는 게 지벨린이거든요. 그런 것도 연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포도의 지벨린 처리하면 씨를 없애기도 하고 포도알의 비대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자, 시토키닌 보고요. 시토키닌. 어린 기간에서 생합성이 되는데 이 특징은 세포 분열과 측강, 측면에 있는 눈의 생장을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정하우세 현상을 타파를 하기도 하죠. 두가작물, 콩가작물에서 근류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엽록소와 단백질 분해를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자, 에틸렌이에요. 에틸렌은 메티오닌이 전구물질인데 공기보다 가볍고 확산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운세 현상. 이게 식물체의 윗부분에서 이제 위로 자라나라는 그런 현상을 타파하기도 하고 발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면 중인 종자를 에틸렌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착색을 촉진하기도 하고 성표현을 발현시킬 때도 이런 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 아브시스산 이것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ABA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아브시스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엽록체도 생성이 되고요. 발화를 억제하고 약간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잎의 노화나 낙엽을 촉진하고 이게 이제 잎이 떨어진다는 자체는 작물 자체의 이 내한성이나 이런 것들 증진시키는 요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 환경이나 스트레스 조건에서 많이 생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장 억제 물질이에요. B9, 포스트폰 D, CCC, 암모 1618, MH 이런 것들은 신장을 억제하거나 줄기를 단축하거나 전체적인 식물체의 신장을 억제시키는 그런 억제 호르몬들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자, 춘화 현상입니다. 버날리제이션, 춘화 현상, 이 봄에 꽃 피는 현상, 버날리제이션. 이 용어 좀 익숙해져서 볼까요? 춘화 현상, 버날리제이션. 꽃눈이 생기게끔 우리가 온도 처리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식물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 시기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종자 시기 아니면 녹색 식물이 있는 시기. 요 두 시기에 온도 자극을 줍니다. 온도 자극을 주는데 저온을 보통 영향을 많이 줘요. 저온은 영향을 많이 주고 어떤 식물들은 또 고온의 영향을 주지만 보통은 저온의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꽃이 생기기 위해서 이 일정한 시기, 종자 시기 혹은 녹식물 시기 때 이제 온도 자극을 줘서 꽃눈이 발생되게 하는 그런 처리가 춘화 현상, 춘화 처리, 버널리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응하는 식물체 부위가 생장점과 종자 시기 때는 생장점보다는 이제 배 부분이 많이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천화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꽃이 피고요. 천화 처리 안 하면 꽃이 안 피고 이렇게 영양생장 부분만 발달하게 됩니다. 생장점의 위치가 이제 줄기의 끝이나 식물체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이거죠. 이게 제일 핵심적인 파트죠. 종자 춘화형 이러면 종자 시기 때 씨앗이 흡수하는 이 단계 때 저온을 받아야지만 이제 꽃이 피는 거죠. 무, 배추, 순무, 분무 이 이제 배추과 식물들은 이 종자 춘화형 그 기억하셔서 종자 시기 때 저온을 받아야 얘가 꽃이 피는구나. 우리가 무, 배추, 순무, 분무를 우리가 종자를 체종하기 위해서는 종자 시기 때 저온을 처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고 추파맹류라는 건 뭐죠? 가을철에 가을추 이 가을에 파종하는 거죠. 그리고 완도잠두 이거는 이제 콩가 작물 중에 저온에 강한 그런 종류의 콩가 작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무, 배추, 순무, 분무 그리고 추파맹류, 완도잠두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녹식물 춘화형 같은 말로 녹식물체 버널리제이션 식물체가 일정한 크기일 때 이때 생장점이 있겠죠. 녹식물체의 생장점에 자극을 받는 거죠. 온도 자극을. 양배추, 양파, 당근, 우엉, 국화, 스토크 히우스, 양양, 당, 우국, 스히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류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종류를 외워두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자춘화형 먼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암에 열과 있다 그러면 이제 녹식물 춘화형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분류도 저온, 고온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춘화 현상을 이용해서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수량을 증대시키기도 하고 빨리 재배하기도 하고 체종 이용하기도 하겠죠. 육종상의 번식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품종을 확인하고 재배법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춘화가 끝이 아니에요. 저온 버널레이션 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고온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버널레이션 효과가 바로 상실돼요. 이게 바로 이 춘화라고 합니다. 이 춘화. 디버널리제이션. 그리고 이 춘화했어요. 근데 다시 또 저온해요. 약간 저온 버널리션 했는데 다시 고온 버널리션 했다가 또 저온 버널리션 했어요. 그러면 다시 완전한 버널리제이션이 되는 그런 현상이 리바이벌 한다 생각하셔서 리버널리제이션 재춘화라고 합니다. 이춘화, 재춘화 이 춘화 현상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일장 연구합니다. 일장 현상
같은 말로 광주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일성 식물, 중일성 식물, 단일성 식물 이런 것처럼 낮과 밤의 길이가 꽂는 분에 영향을 주는 게 일장 효과입니다. 자, 일장이 뭐죠, 여러분? 하루 중에 낮의 길이가 일장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이 개화, 꽃을 피게끔 유도할 수 있는 유도 일장과 그리고 이 유도하지 않는 비유도 일장의 경계가 한계 일장인 거죠. 한계. 한계가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일장과 비유도 일장의 경계가 한계 일장인데요. 우리가 장애식물, 단위식물 물론 식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낮의 길이가 12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이상인 16시간에서 18시간 그리고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하 이렇게 장일과 단일의 기준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종류를 외워두셔야 돼요. 장애식물, 낮의 길이가 기니까 반대로 밤의 길이는 짧아요. 그래서 단야식물이라고 해요. 시금치, 밀, 양파, 아주까리, 상추, 감자, 양귀비, 글라디올러스, 시네라리아, 금호초, 피투니아, 카네이션. 너무 길다. 이런 것들 기억해보세요. 외워두셔야 되는데 조금 쉽게 외우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좀 쉽게 외우시는 방법은 다 봄철, 아니면 초여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에요. 카네이션 우리 5월달에 많이 보잖아요. 피투니아 제가 좋아하는 초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봄철에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길 때 꽃눈이 분화하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반대로 단일 식물은요. 단일이라는 게 낮의 길이가 짧으니까 밤의 길이는 길죠. 장야 식물이에요. 그래서 벼, 옥수수, 콩, 담배, 딸기 이런 것들 이제 가을쯤에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작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짧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작물들은 단위 식물이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중일성, 중성, 중간, 정일 이 용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일성, 중성, 중성, 중일성, 중간, 중간, 정일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나머지 가지고추, 토마토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거 가지가 작물이죠. 그리고 오이, 호박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런 작물들은 중일성, 일정에 관계없어요. 그쵸? 그리고 중간은 사탕수수, 어느 특정한 부위에서만 개화하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장일, 단일, 중일성, 중간 이렇게 종류를 외워두시고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화분화, 꽃눈인 거죠. 꽃눈 분화가 되기 전에 장일이고 꽃눈 분화가 생기고 나서 장일이고 이럴 때 이제 해당되는 작물은 시금치다.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딸기 좋아하거든요. 꽃눈이 생기기 전에는 단일이고 꽃눈이 생기고 후부터 장일이어야지 꽃이 더 원활하게 핀다 라고 생각된다. 이런 거 예시를 여기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이렇게 세부적인 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장에 대한 재배적인 이용은요, 재배 일정을 조절하기도 하고, 꽃의 개화 시기도 조절하고, 육종할 때 각각의 암술과 수술의 개화를 통해서 교배 시기와 이제 전체적인 성 전환, 암꽃, 쑥꽃을 조절하실 수 있고, 수량의 증대와 품종을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을 일장 조절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야간 조파, 이 광중단을 통해서 우리가 야간에 전등을 조명해요. 근데 전등 조명하는데 왜 광중단이라고 하시는지 참 의외예요. 야간에 조파, 약간 조명을 쐬어주는 그런 처리를 통해서 장기간의 그런 야간 시기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속된 암기를 깨트리는 야간 조파를 통해서 우리가 일장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성 식물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마지막에 이거와 총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기상생태형이에요. 온도. 우리가 이제 추노철이 생각하셨죠? 일장, 장일성, 중일성, 단일성. 이거와 연관돼서 작물의 개화와 출수. 출수라는 단어 아직 어색하신가요? 이 출수가 이제 벼나 맨유에서 많이 나오는 개화와 유사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꽃은 개화한다. 그럼 꽃피네? 이렇게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출수는 이제 벼가 출수됐다.
그 개념이 개화 유사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은 개화했다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변은 출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감온성, 감광성, 기본 영양 생장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영양 생장성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식물체의 생장 그런 조건에 따라서 출수 개화 이르지 못하는 성질. 감원성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고온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감광성은 단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감온형은 우리나라 이렇게 기본 영양생성은 짧고 감온성은 크고 감광성은 작다. 감온형과 관광형과 기본 영양생장성 요거 네 가지를 구분해서 좀 알아두세요. 아무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반복적으로 보시고 이해 안 가시면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